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파일 관련 뉴스를 좀 한데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부터 기본 채굴 속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략 15%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기본 채굴 속도는 공식에 의해서 한 달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5월 2일이죠. 다시 감소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매월 이 수치는 50%씩 절반 형태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아니고요. 또 매월 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공식이 아닙니다. 현재 채굴되고 있는 양과 채굴 가능한 남아있는 양을 토대로 계산된 포뮬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파이파파 카페에서 NFT를 무료로 에어드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파파 카페를 방문을 해보시면요, 이런 공지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식 파이파파 NFT 20장 7차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 중,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 NFT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카이카스 지갑 주소가 가능하니 댓글에 신청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NFT를 소지하게 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는 NFT 소유자는 상업용 및 개인 프린팅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카페에 패밀리 등급, 상향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최소 소장 가치 보장을 위해서 파이파파 NFT 한 장이 1파이와 교환이 가능하고, 이는 파이파파 커뮤니티 자체 매입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오픈 메인넷 이후에 NFT 교환 게시판 생성 예정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저도 이번에 에어드랍에 성공을 하였고,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NFT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채널의 로고와 상당히 흡사한 이미지라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최근에 NFT 시장에 큰 변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NFT 콜렉션이었죠. 크립토펑크가 BAYC NFT 콜렉션을 개발한 유가랩스에게 인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NFT 시장에서는 1위 NFT와 2위 NFT가 서로 만나게 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항상 최고의 자리를 지켜오던 NFT 콜렉션이었는데요. 최근 디스코드나 트위터, 최저 판매가 등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요, 유가랩스에서 개발한 BAYC, 즉 보드 에이프 야트 클럽이 오히려 크립토펑크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BAYC NFT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개인 비즈니스나 커뮤니티 참여권 등등 여러가지 혜택을 더 보장을 받고 있었고, 크립토펑크 NFT 콜렉션에 비해서 BAYC NFT를 소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뚜렷하게 홍보되고 있어서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립토펑크를 개발한 라바랩스도 이번 인수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본인들이 커뮤니티의 활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했음을 인지하는 트윗을 남기면서요, 이제는 NFT도 결국 커뮤니티로 평가받는구나 라는 강력한 절대 공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파이파파의 커뮤니티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파이 NFT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 미래에 나는 여기서 어떤 혜택들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3일자 뉴스인데요. 유럽 의회 암호화폐 기업들의 비커스터디 지갑도 KYC 요구 법안 통과라는 타이틀이 떴습니다. 여기서 비커스터디 지갑이라면 non-custodial wallet을 말하는 거겠죠? 파이 지갑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밀키를 지갑 사용자만이 직접 관리하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사용자 신원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호스팅되지 않는 지갑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유럽 자금 이체 규정 조항을 승인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1000유로, 하나로 약 134만 원 정도인데요. 이 이상의 거래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법안은 최종 투표에서 찬성 93, 반대 14, 기권 14로 상당한 차이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규제안은 유럽 진행위원회와 유럽 이사회에서 더 논의 될 예정이고요. 3차 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들은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제안이 반혁신적이고 반프라이버시, 반법률적 집행이라면서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와는 다른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EU가 단지 1000유로 이상이라고 해서 집세를 낼 때마다 은행들로 하여금 당신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저번 달 3월 15일이었나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모든 작업증명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사용과 채굴 금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또 발의가 되었었죠. 물론 반대표가 더 많았기에 부결이 되었지만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떡상하니 떡락하니 이런 얘기들보다는 최근 들어 각국 정부의 움직임과 그 시그널들을 분석을 해보고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타입의 암호화폐들이 더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을지, 빛을 볼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에너지 효율이 좋고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코인들, 과연 어떤 코인이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토픽이 더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담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